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컴플 국어 문법 완성 제3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품사에 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꿈틀 국어 문법 완성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꾸준하게 듣고 있는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즐기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열정 높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품사 배울 텐데요. 또 오늘 배우면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품사부터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볼게요. 품사의 개념은 뭐냐?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들을 분류해 놓은 관례다. 그러니까 단어들을요 나눠 놓은 겁니다. 나눠 놓은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나눠 놓을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여러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이 품사가 물건, 품자, 그러니까 등급을 나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사자는 말사자라고, 말을 어떤 기준을 두고 등급을 나눠보겠다 뭐 이런 뜻인데, 품사의 분류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형태의 변화가 있냐 없냐. 두 번째,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형태, 그리고 기능, 의미라는 것을 가지고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표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형태로 나눌 때는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냐.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변어라고 하고요. 변할 때는 가변어라고 하고, 문장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체언, 주체가 된다라는 거고요. 수식어는 꾸며준다, 독립적으로 혼자 활동한다, 독립언, 관계를 맺는다, 관계언, 그리고 서술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용언이 있고요.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 9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수식어는 관형사하고 부사, 꾸며주는 거예요. 독립어는 혼자 쓰이는 감탄사, 관계어는 관계를 맺는 조사인데, 이 조사가 유일하게 지금 불변어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가변어에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쉽게 설명해 드리면 무엇이다라는 거죠. 학생 이다. 이 조사가 지난 그 단어를 배울 때 단어 홀로 쓰일 수 있고 뜻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조사만이 홀로 쓰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인정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체온에 붙어 쓰이거든요. 이렇게 명사에 이다라는 것을 붙여서 학생이다라는 서술어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이다가 활용이 돼요. 학생이니, 학생이어서 뭐 이렇게 활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활용이 돼서 모양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술격 조사 이다만 모양이 변하고 나머지 조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변어도 되지만 가변어도 된다라는 점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하고 형용사가 이제 용언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품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태냐, 기능이냐, 의미냐라는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품사를 분류하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말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고요. 단어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단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단어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품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품사의 종류와 특성, 체언이라는 거죠.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뭐한다? 주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장에서 주인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어로 많이 활동하는데, 주로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문장 성분으로 쓰이면 형태가 변하지 않고 조사와 결합한다.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문장에 대해서 배울 때 배우겠지만, 문장의 필수 요소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주서목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서목보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게 이제 필수 성분인데, 이 주어, 목적어, 보어는 그 중에 3개죠. 그러니까 이 체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말 그대로 이름 명자를 쓰기 때문에 이름을 나타내는데 고유명사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 하나에만 붙이는 이름. 백두산 한강, 뭐 신바람 뭐 이렇게 가능하겠죠. 보통 명사는요. 같은 종류의 모든 사물에 두루두루 쓰이는 이름. 뭐 사과, 선생님, 뭐 어머니, 아버지 이런 것들 가능하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나 사물의 장소의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단어로서 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 나, 너, 우리, 당신 뭐 이런 것들. 지시 대명사는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 나타내는 단어로서 이것저것, 그것, 여기, 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어렵지 않죠. 이 조사에만 이 체온에만 뭐가 붙을 수 있다?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조사는 어디에만 붙는다? 체온에만 붙는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은데 뭐 또 설명해 드릴 게 있을까요? 수사에서는 이제 수사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를 양수사, 그리고 서수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양수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순서를 나타내는 게 이제 서수사라는 겁니다. 이거 좀 잘 써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써드려야 되겠네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명사에는 이제 자인명사하고 의존명사, 홀로 쓰일 수 있는 거, 사과, 한강 이런 거 홀로 쓰일 수 있는데 뭐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무엇 것 이거 띄워줘야 돼요. 홀로 쓸 수 없어요. 다른 말에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리, 수, 또 만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운 부분을 여러분들 여기 좀 정리해 볼까요? 단어를 분류하는 세 가지 기준,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죠. 이게 품사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 형태, 두 번째 문장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단어 형태에 따라 분류해 보자. 사랑, 모든, 나무, 예쁘다, 셋, 슬프다, 떨어지다. 지금 무엇 다라는 것들은 변하죠. 예쁘니 예뻐서, 슬프니 슬퍼서, 떨어지니 뭐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나눕니까? 불변어하고 가변어로 나눌 수 있죠. 불변어는 사랑, 모든, 나무, 셋. 그리고 가변어는 예쁘다, 슬프다, 떨어지다.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품사를 보기 위해서 찾았을 때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준다 라 그랬죠. 수식언. 수식언에는 뭐가 있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형사고 부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 같이 문장 안에서 서술을 담당하는 것은 용언. 다른 성물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은 독립언. 독립언으로는 감탄사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뭐를 기준으로 나눈 거죠? 문장 안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나눈 겁니다. 아니, 문장 안에서의 기능을 가지고 나눈 것입니다. 4번. 체온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 문장에서 주체 기능 맞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대명사, 아니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은 명사입니다. 문장에서 형태가 변할 수 없지요. 밑줄친 단어의 품사, 그는 뭐가 됩니까? 사람의 이름을 대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대명사, 우유는 명사, 하나 샀다라는 것은 지금 그 양을 나타내는 거니까, 수량을 나타내는 거니까 수사, 수량이나 순서라 그랬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34쪽. 자, 용언을 배워볼게요. 지금 이게 체언하고 용언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어하고 서술어예요. 특히 서술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술어. 용언이에요. 문장에서 주체, 그러니까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을 서술하는 기능.
동작을 나타내는 말은 뭐냐면 동사가 되겠습니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건 형용사라는 거죠. 지금 주체가 어떠어떠하다, 주체가 무엇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용언이 된다는 거죠. 형태가 변하며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다. 부사가 꾸며주는 거죠. 주로 서술어로 쓰이지만 어미의 형태 변화에 따라 다른 문장 성분으로 또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형은 어간에 무엇무엇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다라는 거. 먹다, 잡다, 자다, 이런 것들.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나타내는 단어로, 현재형은 니은다, 는다로 표현하고, 명령은 뭐뭐 어라 알아, 청형은 뭐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용언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요? 어간이라고 하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해서, 이 어미가 바뀌는 것, 형태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활용이라고 배웁니다. 자, 그 다음 수식원. 자,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말 그대로 수식해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꾸며주는 말 앞에 있어요. 대체적으로라고 했어요. 물론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장 속에서 체언을 꾸며준다. 조사가 붙지 않고요. 관형으로만 쓰인다라는 거. 문장의 성분으로는 관형으로만 쓰인다는 거예요. 체언 앞에 있다라는 거죠. 부사는 문장 속에서 주로 용언을 꾸며주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관형사도 꾸며주고, 체언도 꾸며주고,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해요. 굉장히 위치도 자유롭습니다. 관형사는 주로 체언 앞에 있어요. 근데 부사는 문장 내 위치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보조사와 결합하기도 한다라는 것. 조사인데, 조사하고 결합이 가능하다는 게 부사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은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문법적 관계, 그래서 형식, 형태소잖아요.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는 격조사가 있고, 보조사가 있고, 접속조사가 있다는 거죠. 격조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사는 체언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거고요. 접속조사는 둘 이상의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먼저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격조사는 이제 이하고 가, 주격조사가 있고, 이건 주격조사가 있고, 을하고 를, 이거는 목적격을 만드는 거죠. 뭐뭐의 관형격, 뭐뭐에 혹은 에서는 부사격. 그리고 뭐뭐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혹격. 그리고 뭐뭐이다, 이거는 가변어로 되는 서술격 조사라는 거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는 앞체언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뭐 는, 누구누구 도, 누구누구만, 무엇무엇조차, 뭐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고, 접속조사는 이어주는 거니까 와, 뭐 과, 뭐뭐랑, 뭐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조사는 어디에만 붙는다고요? 주로 체언 뒤에 붙는다. 근데 어디에 붙기도 한다 그랬어요? 아까 위에서 배웠잖아. 부사에게도 붙기도 한다라는 거. 독립어는 다른 품사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쓰인다. 형태가 변하지 않고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조사가 붙을 수 없고 문장 내에서 위치가 자유롭다는 거죠. 말은 아니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머나, 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번,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의 동사, 형용사로 구분해 보세요. 동사는 동그라미 칠게요. 형용사는 세모칸 칠게요. 얌전하다는 뭐가 될까요? 형용사가 될게요. 서럽다, 형용사. 깨다, 동사. 달리다, 동작 나타내는 거잖아요.
일어나다 동작 나타나는 거잖아요. 놀라다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놀랍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된다. 놀라다하고 놀랍다가 그 품사가 다르다라는 거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다음 문장에서 수식어에 해당하는 단어 꾸며주는 거죠. 꾸며주는 건 없어도 말이 돼요.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다. 온갖 꽃들이는 이걸 꾸며주고 매우는 아름답게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은 꽃을 꾸며주는 거니까 이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사가 되는 거고 매우는 아름답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것은 부사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온갖과 매우가 될 겁니다.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품사. 오늘은 비가 하연이가 밥을 어떻게 먹는다? 내린다와 먹는다를 꾸며주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용언을 꾸며주는 거니까 부사가 되는 거죠. 조사를 모두 골라라. 모두 찾아 써라. 누나는 엄마를 이런 두 가지가 되겠죠. 5번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시. 용언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죠. 용언만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용언만 활용한다라고 배우시면 물론 용언이 대체적으로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용언이 활용을 하지만 지금 이 말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용언 이외에도 우리 가변에 또 뭐가 있었어요? 서술적 조사가 있었으니까 이 말은 맞는 게 아니죠. 주로 용언이 활용이 되지만 서술적 조사 이다도 활용이 된다라는 거. 조사는 체언 외에 결합할 수 없다. 이것도 주로 체언에 붙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사에서도 그리고 용언 에서도 결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감탄사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 맞고요. 관형사는 부사와 체언을 꾸민다. 틀린 말이죠. 체언만 꾸미는 거예요. 체언만 꾸민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한다라는 거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품사 잘 배웠습니다. 품사 배운 부분 여러분들 짧아요. 잘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표 있죠? 이 품사 이 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